일단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 그러면 뭐 얘기입니까? 자기도 받겠고 그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받겠다는 거고, 또 관련자로 언급되는 주사 이모가 됐든 다른 또 동료 연예인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분들을 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해명을 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이렇게 되면 이제 사안이 커지죠. 매니저들은 24시간 대기 및 상해치사 등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 매니저도 근로자죠. 물론 뭐 동생같이 생각했다, 가족같이 생각했다라는 변명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분들도 돈 주고 고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관행이 어디나 지금 있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나 연봉 당신 1억만 주면 당신이 언제든지 나를 대기하고 내 수발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되죠. 왜? 근로기준법에는 52시간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제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금지되어 있고 형사처벌도 받고요. 최근에 그 대중문화예술발전법이 생겼는데 거기에도 그 대중문화에 종사하는 자들의 근로시간을 40시간 그리고 연장하게 되면 52시간 그 한도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또 하나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 폭언, 폭행의 금지는 뭐 근로기준법에 당연히 내용이 되어 있는 거고, 일반 형사 사건으로도 폭력, 뭐 폭행, 상해 이런 것들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고의적인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거 말고는 뭐 기타 심부름 시키고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당연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장윤정 씨라는 분이 그 TV에 나와서 술 먹고 가게 되면은 이분이랑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빨리 저기 대리를 불러주든가 귀가를 시키든가 해드려야지. 안 그러면 저도 노동청 불려가요. 뭐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 여의도 바닥에서 9년 동안 개업 변호사로 있었지만 그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불려가는 연예인, 연예기획사 이런 대중문화예술업자들이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당연히 징역형,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적절하게 주었느냐, 그리고 임금을 적시에 제대로 지급했느냐, 이런 어떤 임금 명세서를 통한 어떤 그 임금 보장을 했느냐가 또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아는 임금 체불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에 있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고, 보통 임금 체불죄는 벌금형이 꽤 많이 나오죠. 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나오는 케이스도 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민사소송으로 가서 또 사업주에 대해서 또 민사적인 청구를 할 수 있고, 지연 이자가 무려 20%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으로는 위반하면 임금체불의 그 지연이자가 크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있던데 이 법은 무엇인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대중문화 종사자, 예술 종사자들이 근로시간, 그리고 근로장소, 기타 어떤 4대 보험, 그 외에는 또 어떤 적정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고, 뭐 계약서의 어떤 틀을 가진 그런 것들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임의로 어떤 신분관계나 고용관계를 박탈해서는 안 되고, 근로시간에도 제한이 있고, 특히 뭐 임금체불 문제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도 돼 있지만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본다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노동청을 갔는데 너는 근로자 아니야 라고 한다면 또 안 되니까 이 대중문화예술발전법에 따라서 이 법 위반으로 논란이 될 수 있죠. 제일 큰 게 그거예요. 뭐 예전에 그 미스터 트롯인가 했는데 아역 그 가수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10시 넘으면 막 계속 출연하면 안 되거든요. 아동인 경우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좋아서 자기가 출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그 공연 기획자로서는 그 사람이 하나의 그냥 우리가 쓰는 그 공연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약간 근로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냥 조기에 얼른 자기 노래하고 바로 퇴장해버리는 생방송을, 그래서 철야 생방송을 못했던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그 흔히 영화판에서 PD 외에 이제 AD, FD 이런 분들이 거의 연봉이나 이런
조력을 못 받았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장 못 받았던 케이스. 그리고 연극판에서 우리는 연극에서의 그 배우만 생각하지만 연극 무대, 연극의 음향, 연극 공간에 대한 시설, 임대 이런 것들 온갖 잡무를 다 하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는 차차 이제 보호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사 임원은 무엇인가요? 이게 의료인인지 여부가 좀 논란이 나오는 것 같고, 만약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지는 의료 종사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적어도 왕진이라고 하면 그 형식을 다 법률상의 그 요건을 따라서 의료행위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안정제나 기타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실제로 뭐 찾아가서 내지는 거의 매니저처럼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놔주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도 문제가 되고 의료법상의 각 그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랑 그런 행동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 논란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다 물어봐요. 박나래는 의사가 아니잖아. 근데 의사가 아닌데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 행위를 시키거나 방조하거나 자기가 맞게끔 하거나 했기 때문에 의료법 문제가 당연히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사여도 문제가 됩니다. 의사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료법적인 불법을 자기가 시키거나 방조했거나 그런 부분이 확인된다면 처벌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약사법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약사법은 그거죠. 대리 처방의 문제. 그러니까 처방도 대리를 받았고 그 약을 받아오는 것도 신분 확인을 해서 받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걸 하지 않았던, 예전에 정치인 아내가 좀 논란이 됐던 케이스도 바로 약사법 위반이었죠. 예. 그래서 그런 대리 처방의 문제, 약의 부정 수급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유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 위의 법을 다 어겼을 시 박나래가 입을 형벌은 어떻게 될까요? 야, 이게 좀 복합적으로 가게 되면 좀 논란이 커지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지금 박나래 씨가 입장 발표한 걸 보면 책임 있는 공정한 기관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거친 다음에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일단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 그러면 뭐 얘기입니까? 자기도 받겠고 그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받겠다는 거고, 또 관련자로 언급되는 주사 이모가 됐든 다른 또 동료 연예인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분들을 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해명을 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이렇게 되면 이제 사안이 커지죠. 형사 사건 그리고 노동법 위반 사건,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본인도 입건돼서 처벌을 받으면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진 않을 케이스이긴 합니다.